심근경색 환자의 절반이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을 하시고 치료를 받아도 그 중에서도 50%가 사망을 한다. 그게 재발하면 그만큼 더 사망률이 한 80%대까지도 상승하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저저익선 365 캠페인은 심혈관 질환 관리 및 그런 재발 예방을 위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죠. 그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뜻으로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4년째 알리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관상동맥 질환 환자 및 여러 심근경색 경험 환자분들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시급한 환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나서 오해를 바로잡고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올해 65살 된 강심장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지는 3년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은퇴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더 큰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다행히 빨리 병원 가서 시술 받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딸, 또 무슨 일이야? 아빠, 내일 잊지 않았죠? 어? 내일은 꼭 병원에 가세요.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어? 아빠, 태어나고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내 건강은 내가 잘 알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끊자. 따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태어난 후 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근데 굳이 정기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두 분 선생님, 제발 제 딸 좀 말려주세요. 네? 따님을 말릴 게 아니라 환자분을 말리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병원에 온다라는 게 큰일이거든요. 이게 있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와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관상동맥 질환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라면 재발 예방을 위해 1년 내에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한 낮추고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환자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는 것이 올해 캠페인 진행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태어나고 일주일, 그리고 환자분이 굉장히 좀 병원에 오시기가 힘든 경우는 최소 한 달 안에는 병원에 오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오시고 나면 입원하셨을 때랑 그 검사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약 조정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한 달 안에는 병원에 다시 오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한 1년 동안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혈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꼭 오셔서 핵심 위험인자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심장은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그 혈관에 의해서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서 펌프질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관상동맥 질환은 이런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혈관들을 막히게 하는 주범으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급성으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저희가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보통 심근경색 환자들 같은 경우에 초기 사망률은 3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약도 좋아지고 환자분들의 인식도 개선이 되고 시술도 이제 훨씬 더 잘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전보다는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긴 했겠지만 아직까지도 환자들 10명 중에 1명은 다시 재발을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도 이게 시술 후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고 이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1년 이내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7에서 10% 정도가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심근경색 경우에 사망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이게 재발하면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망률이 한 80%대까지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 재발을 막는 게 관건인 질환입니다. 한번 이렇게 심근경색이 발생했던 사람이면 그 심근경색 생겼던 부분은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퇴원 후 한 1년 동안은 정말 이 병원에 꼭 오셔서 핵심 위험 인자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심근경색을 경험한 초고위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존보다 50% 낮게, 그거 더하기 절대적인 수치로는 55 미만으로 이제 낮추라고 하는 것이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저희 대학에 있는 다른 공과대학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그 선생님도 이게 심근경색으로 오셨었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하고 그러시면서 잘 지내셨는데 이후에 약을 꾸준히 드신다고는 하셨지만 이게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좀 다 외래나 그런 부분들을 잘 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 기존에 치료 받았던 이 혈관에 다시 막혀서 좀 다시 한번 내원하셨던 증례가 좀 있습니다. 평생 하던 이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습관이란 건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하고 상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좀 중요할 것 같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이미 시술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생활 습관 교정만 가지고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 약이라는 게 약한 약도 있고 중간 약도 있고 좀 아주 강한 약도 있고 더 주사까지 해서 아주 강력하게 조절한 약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약을 적절하게 처방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진료를 없이 본인 스스로 조절한다,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제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평생 어떻게든 약물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잘 방문을 하셔가지고 결국 의사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약물 치료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